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죠? 요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식이 요 녀석은 1 곱하기 3 빼기 k 요 k라고 하면 지금 그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3 옆으로 넘겨주면 막 k가 마이너스 5 되면서 k는 5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 2번은 뭐냐면 우리가 x 플러스 y 이렇게 준 다음에 다른 걸 이용해서 x 마이너스 y를 구할 때 부호를 잘 찾아보자 이겁니다. 답이 이제 루트 5라고 써지는 친구들이 아직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풀마 루트 5거 이용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곱셈 공식 변형 외웠다면 요거를 이제 27 빼기 3 곱 그리고 합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뭐 헷갈리면은 뭐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 x 플러스 이렇게 쓰겠지만 결국 그렇게 한다는 건 아직 곱셈 공식이 제대로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더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넘겨서 9 옆으로 넘기면 9xy니까 x 곱하기 y는 현재 1인 상황. 그럼 이제 x 빼기 y를 만드는 건데 얘를 바로 못 만드니까 뭘 해요? x 빼기 y의 제곱을 만들죠. 그러면 x 빼기 y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xy를 총 4번 빼야 되죠. 그러면 얘가 5니까 루트 5 이렇게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부호 조건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 부호에 대한 예민성을 좀 가져보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연필로 메모면 안 돼. 시험지가 수정이 되면 안 돼. 나 거들 거야. 어떻게 했는지. 그죠? 그러면은 볼펜으로 하던지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자, 3번은 a 풀 b가 3이고 제곱제곱이 5일 때 a 5제곱 b 5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랑 같이 a, b를 구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a, b 구할 때 우리가 요거를 제곱하면 나오는 9가 요거에다가 a, b를 2개 더한 것과 같다죠. 요거 제곱한 게 요거 더하기 2ab. 그러면 여기서 a 곱하기 b의 값이 2라는 걸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5제곱 5제곱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은 0제곱부터 써보자고 했어요. 0제곱 0제곱 1제곱 1제곱 제곱 제곱 세제곱 세제곱 4제곱 4제곱 5제곱 5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얘는 2고요 1제곱 1제곱 지금 3인 상황이고요 합이 3 곱이 2이기 때문에 여기다 미리 3 3 3 3 마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자기 앞에 나온 거 그 앞에 나온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5인데 사실 얘가 5인 건 이미 줬었죠. 근데 약간 예열을 하는 거야. 우리 앞으로 계산 쭈르륵 하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저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요거로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제대로 쓰고 있구나. 여기가 백인지 플러스인지 헷갈렸는데 백이가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5, 3이니까 곱하기 5 곱하기 3 하면 15 빼기 6이니까 9고요. 그럼 여기 다시 곱하기 9 곱하기 5 해주면 27 빼기 10이니까 여기 17 되는 거고 곱하기 17 곱하기 9 해주면 51에서 18을 빼는 거니까 33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우리가 이 값을 구하려면은 나한테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x-x분의 1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그리고 x가 0과 1 사이 이런 거 보통은 우리 지나치고 나중에 틀린 다음에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요거를 풀 때 얘가 필요한데 요 조건 때문에 지금 x분의 1 값이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이제 요렇게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x분의 1을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 똑같아요.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6이다 이런 식 얻을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플러스가 필요한 거면 양변에 2를 더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2를 빼줘야 되겠죠. 여기도 2를 빼고 여기도 2를 빼주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자 우리 넘어올 때 2씩 뺀 거예요. 그러니까 4가 되고 x만 x분의 1을 2가 아닌 몇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너는 뭐냐면 얘를 세제곱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8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빼기면 더하기 3 x만 x분의 1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 우리가 안 외웠으면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 가오나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나요? 연산 교재가 있어요. 우리 요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여분이 4번밖에 없으니까 더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수원 지금 처음 배운 애들 다 요거 하고 있어. 그래서 저런 것도 연습을 좀 하시면서 곱셈 공식에 좀 친화력 이고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5번 가봅시다. 자, 5번. 얘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C가 있긴 한데 어쨌든 너를 갖다가 얘는 뭐예요? 각각이 제곱이 돼 있는 형태고 얘는 뭐예요? 저 녀석 잠깐 스마일이 없네. 스마일 구해야 되겠고 얘가 뭐냐면 이걸 A, B, C로 보면 안 돼. 얘를 얘랑 얘 곱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마 C는 마이너스 2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합이 5고 각각 제곱이 15고 그리고 곱이 마이너스인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저기 있는 마이너스 1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것도 괜찮으나 우리가 이 대칭 형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할 때 필요한 거는 A, B, B, C, CA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만든 스마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냥 치환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너를 제곱한 25는 각각 제곱인 15에다가 스마일 2개를 더한 것이다. 근데 이 스마일이 A, B, C, C가 아니에요. 스마일이 A, B, 마 B, C, 마 CA겠죠. 근데 그냥 스마일이라고 부르다고 이렇게. 어차피 우리 요거 합이랑 스마일이랑 곱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10은 이 스마일이니까 스마일의 값이 5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쩌놈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했었냐? 일단 스마일을 제곱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 빼기 2 여기에 합곱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합은 몇 차냐면 1차잖아, 그치? 곱은 몇 차야? 3차란 말이야. 여기에 뭐랑 뭐를 곱하지가 헷갈리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 25 스마일을 제곱한 건데 스마일이 몇 차였어? 2차.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4차예요. 그러니까 여기 합곱이 와야 돼. 그러니까 풀다 보면 이게 뭐랑 뭘 곱했지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대칭식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얘가 4차, 얘가 지금 4차잖아. A 제곱 B 제곱 이거 4차잖아. 그러니까 다 4차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야 되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2 곱하기 합은 얼마냐면 5고요. 곱은 얼마냐면 2로 보면 안 돼. 2로 보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25에다가 2, 5, 2 하면 20인데 마마 플러스니까 20도에서 45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아니 맞죠. 잘못 본 거잖아요. 5번에 4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서 중요한 거. 자,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x 풀 y 풀 g가 0인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0이면 간단해지는 공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은 결국 뭐가 됐었냐? 원래는 스마일의 제곱 빼기 2 합 곱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합이 0이면 그냥 이게 싹 날아가니까 그냥 뭐만 남아? 스마일의 제곱만 남는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핵심은. 그래서 요거를 너네가 알고 있다면 요 똑같이 이렇게 쓸 겁니다. 요거 제곱한 0이라는 것은 요거에다가 스마일 2개. 그러면 스마일의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 녀석 답은 뭐야? 4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Q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29.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8번. 자, 7번은 세실수 x, y, z에 대해서 너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게 그게 뭐예요? 그거의 제곱과 그거의 제곱과 그거의 제곱. 1차가 10인데 2차가 48이고 지금 x 풀 y 풀 g를 구하라는 걸 보면 둘 중 하나야. 연립방정식 풀어서 x, y, g를 진짜로 다 찾거나 근데 그러기엔 지금 문자의 개수가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야. 얘는 잘 짜여진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고 1차에 더 12를 제곱한 값과 2차 요 48을 세배한 값이 지금 같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같은데 더해서 10이니까 하나는 몇이야? 4, 4, 4. 그러면 x, y, z를 순서쌍으로 쓰면 4, 마이,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상태에서 너네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 자, 8번은 넓이가 148이고 모든 모서리 길이가 합이 60인 직육면체 A, B, C, D, E, F, G, H야. 그러니까 요거를 볼 때 지금 요 대각선 이런 것들은 아직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건널비라고 하는 거는 뭐 A, B, C로 해도 되고 X, Y, G로 해도 되는데 그냥 X, Y, G로 할게요.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건널비는 X, Y, Y, G, GX가 각각 2개씩이니까 요 148이라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스마일이 74구나 이제 요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모서리는 X도 4개, Y도 4개, G도 4개니까 요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X풀, Y풀, G가 4개씩 모여서 60이니까 쟤를 4로 나눠서 15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제곱, Y제곱, G제곱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5의 제곱에서 스마일을 2개를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148을 빼서 225 빼기 148 하면은 몇이야? 77이죠. 77이 일단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게 이제 BG제곱, GD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요거 제곱은 X제곱 하나, G제곱 하나가 들어가죠. 그리고 GD 요거 제곱은 요게 하나 또 들어가고 요게 하나 또 들어가. 그 다음에 DB의 제곱 너는 너가 또 들어가고 너가 또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곱해서 다 더한다면 X제곱 2개, Y제곱 2개, G제곱이 2개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문제의 답은 뭐야? 이거의 2배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154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마무리했고요. 그러니까 요게 안착이 되면은 사실 15분이 아니라 5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너네가 이거를 지금 15분에 다 못 풀어봤잖아. 시간을 만약에
풀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뭐 10분이나 5분 정도에 풀 수 있으면 그만큼 너네가 시험 볼 때 여유 시간이 생기겠죠. 그거를 다른 어려운 문제, 이건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다른 어려운 문제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너네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단축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크릿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쉬는 시간 활용해서 질문하시고요. 교재에 오류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그거 같이 좀 짚고 얘기할게요. 35번이 바닥이 없었다고 했고요. 35번에 답이 없는데 35번 그 답이 5번이었니? 네, 35번 답이 그 바닥이 비어 있는데 바닥이 34번이 두 개 써 있는데 35번 답 5번입니다. 빠른 정답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다항식의 연산 B 아니고 다항식의 연산 A에다 표시해야 돼. 35번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류인 문제가 46번입니다. 46번. 사실 문제를 만들 땐 내가 오류를 못 찾은 게 그냥 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엄청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원래 직육면체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쟤를 어떻게 자른 걸까? 근데 어쨌든 x, y, z 그 이제 우리 건널비 공식, 부피 공식, 뭐 모서리 길이 총합 공식 그런 거를 이제 앞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를 다 써먹게 내려면 얘랑 얘가 얘랑 얘가 돼서 그럼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인 거잖아요. 일단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x랑 y랑 g라고 놓고 풀면 여기 잘 풀려요. 근데 이제 다르게 한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봤냐면 어떻게 볼까요? 설명하기 좀 힘든데 약간 바닥이 그러니까 위에가 요렇게 생겨서 요런 직육면체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제 요 대각선 요거가 여기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다고 질문해준 친구들이. 근데 어쨌든 이 문제의 수직 표시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것도 어쨌든 오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야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도록 여기 좀 부연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어서 요 그림을 살짝 수정을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멘트로 수정을 할게요. B에서 세 선분은 각각 수직이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지금 요 그림에서는 어디가 수직인 거냐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는 이제 수직이 아닌 건데 얘네가 수직이 아닌 건데 요렇게 요 멘트가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D에서 요거가 전부 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을 추가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거에 큰 지장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그 수학을 할 때는 좀 상당한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너네가 풀이를 할 수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크릿 교재에서는 원래 너네가 기본을 배웠으면 풀 수 있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그게 좋은 발상이고 여기 나온 것도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골라서 우리가 바로 공부할 만한 것들을 낸 거거든요.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 적용하려고 하면 방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발상들이 다 너네 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스템도 풀어보셔야 되는데 1단원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지금 딱 1단원만 학습하고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굳이 어려운 걸 따지자면은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좀 어렵고요. 근데 저것도 이제 원래 해설 같은 거 보면 53번이나 54번 다 노가다 해설하도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54는 블랙라벨에도 있는 문제고요. 53은 예전에 학력평가로 나왔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너네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비비다 보면 다 풀어지는 문제야. 앞에 6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거는 선생님이 딱 언제까지 해라라고 기준을 정하진 않았어. 그냥 너네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한 번씩 보면서 해결하는 거를 연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방식의 연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방식의 연산이 소위 아주 쉬운, 그쵸? 완전 밥인 단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같이 챙겨봐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 중에 오늘 하는 거는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세게 달라고? 방향을 바꿔달라고? 그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너가 책상을 살짝 이렇게 빼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저기 좀 뒤쪽에서 보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잘 여기가. 왜냐면 이게 지금 조정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조립제법을 아주 극한까지 쓰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5쪽 보면은 이 조립제법을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뭐 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표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할 거고요. 지금 당장은 키를 볼 부분은 없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좀 한동안 떠들 거야.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질문을 하나 봅시다. 7 나누기 3이 얼마야? 얼마야? 뭐라고? 그래. 너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해. 중학생은 이거 물어보면 3분의 7이죠. 중학생한테는. 그죠? 근데 초등학생한테 7 나누기 3 물어보면 뭐야? 2야. 그리고 땡땡땡 1이야. 그죠? 무슨 차이예요? 초등학생 때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4 곱하기 3의 원래 의미가 뭐였냐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4를 3번 더하는 거지. 그럼 뺄셈은 뭐냐? 아니 나눗셈은 뭐냐? 예를 들어 8 나누기 2. 그게 왜 다냐? 8을 2로 몇 번 뺄 수 있어? 4번. 그게 몫이죠. 그리고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7 나누기 3은 뭐냐? 7을 3으로 몇 번 뺄 수 있냐? 왜? 초등학생들은 아직 음수를 배우기 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7을 3으로 몇 번 뺄 수 있냐 하면 2번까지 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하나가 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분수가 나오는 나눗셈이니 아니면 다항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나눗셈이 하면 다항식이 나와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라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내내 나머지 없는 나눗셈을 하다가 다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개념의 이제 요 부분의 차이를 모르고 그냥 하다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하면서 같이 배우는 공식이 있는데요. 근데 초등학생은 소위 말하는 대수를 하지 않아. 대수는 숫자 대신 문자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거든요. A는 BQ 플러스 R 이런 걸 배워요. 너 이거 뭐 말하는지 알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뭐냐면 A를 B로 나눴을 때 이 Q가 뭐야? 몫이라는 거고 이 R이 뭐야? 나머지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숫자에다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숫자 대신에 문자를 써서 대소를 해버리면 7은 3 곱하기 2 더하기 1이다 이제 이렇게 써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는 거냐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먼저 해보자면 귤이 7개가 있는데 3개씩 묶을 거야. 포장을 할 거야. 그럼 몇 개 포장을 만들 수 있냐면 2개를 만들 수 있고요.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그 7개라는 거는 3개짜리 몇 묶음과 2묶음과 묶이지 않은 그 하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도 돼? 다항식에서도 됩니다. 다항식에서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fx라는 다항식을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이다 했을 때 요게 항등식으로서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눗셈 정리라고 하는데 이 나눗셈 정리라고 하면 참 좀 힘든 게 뭐냐면 나머지 정리랑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름이 별로 이쁘지도 않고. 선생님이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나눗셈 방법이거든요. 길게 나눈다고 해서 긴 나눗셈이라고 선생님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거를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나눗셈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 항등식이라는 용어로 수업 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나눗셈 항등식인데, 자 우리 이게 중요한 개념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숫자 7, 그러니까 7 말고 28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얘를 5 곱하기 5 더하기 3이라고 썼을 때 이거로부터 무슨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28을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실제로 28을 5로 나누면 몫이 오고 나머지가 3이니까.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5 곱하기 4 더하기 8이라고 썼다고 했을 때 이 등식 자체가 틀린 거니? 그건 아니죠. 근데 28을 5로 나눈 몫이 4고 나머지가 8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거죠. 그죠?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5로 나눈 나머지는 어때야 돼? 5보다 작아야 하고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거를 5 곱하기 6 마이너스 2라고 썼을 때도 이렇게 썼을 때도 이 등식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5를 6으로 그러니까 28을 5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를 마이너스 1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나머지는 0 이상 그리고 5 미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다항식에 적용되면 어떤 성질들을 갖게 되냐 이제 그건데 여기서는 gx랑 rx 똑같이 gx가 rx보다 커야 돼. rx가 gx보다 작아야 돼. 근데 다항식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 다항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g의 차수와 r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r의 차수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성질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요거는 여기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f의 차수가 있죠. 이 f의 차수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라고 하면은 g의 차수와 q의 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g랑 q를 곱하기 때문에 차수는 오히려 더해집니다. 그죠? 여기가 2차고 여기가 1차면 2차 곱하기 1차는 2차가 아니라 3차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항식을 나눌 때 이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나눗셈 도구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걔네를 직접 나누는 직접 나눗셈이 있습니다. 이 직접 나눗셈은 뭐냐면 fx를 gx로 나누면 진짜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위에 뭐가 생기냐면 몫이 생기고요. 이거를 적당한 과정 끝나고 나면 여기에 rx가 생기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직접 나눗셈은 언제 하냐면 fx랑 gx가 정확하게 주어졌을 때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직접 나눗셈은 사실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쓰게 되는 녀석이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긴 나눗셈, 아까 이제 나눗셈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야. 나눗셈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 나눗셈 항등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게 나눗셈 항등식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자는 거냐면 fx는 gx, qx 더하기 rx인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다항식을 직접 안 줘. 그냥 뭐 x 예를 들어서 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다. 그런 말 나왔을 때 이거 세워준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조립해법이죠. 조립해법. 자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나온 거를 한 번씩만 연습을 해보고 가볼게. 자 예를 들어서 3x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를 x 플러스 2로 이제 직접 나누는 상황부터 해보자면 우리 여기 최고차부터 없애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3x라고 딱 써줘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3x 제곱 더하기 6x가 되고요.
이 두 식을 빼주게 되면 여기 2x 그대로 내려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서 이번에 이 2x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x 플러스 4가 되니까 이제 요거를 빼주고 나면 나머지로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남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뭐야?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긴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긴 나눗셈으로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죠.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을 x 더하기 2로 나누고 싶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적절한 식과 어떤 적절한 나머지를 이용해서 저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야? 상수여야 되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상수가 들어가. 그럼 상수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해서 몇 차 나와? 2차. 그럼 여기 뭐 해야 돼? 1차가 되죠. 여기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얘를 정리해서 나오는 게 얘라면 사실 A부터 찾을 수 있죠. A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그럼 여기다 3 집어 넣어주고 3x 플러스 B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전개했을 때 야 얘가 상수잖아. 여기서 요 C 가지고 요거 8x를 만들 수 없잖아. 그럼 8x도 얘랑 얘 곱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요렇게 해서 6x고 요렇게 해서 2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다. 아 그래서 3이랑 2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4니까 너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 이제 요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건 언제 하냐면 얘를 뭔지 안 알려주거나 얘를 뭔지 안 알려줘서 직접 나눌 수 없는 상황에 나눗셈 항등식을 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조립제법인데 이거를 조립제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3, 8, 3 써주고 저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여기다 써주죠. 이렇게 써준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6 해주고 너랑 너랑 더해서 2 해주고 너랑 너랑 곱해서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잘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나머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도 나와요? 목도 나오죠. 얘가 3x 플러스이고 얘가 나머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자 오늘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조립제법이 어떻게 해서 저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처음 배우는 애들도 다 이해를 했거든.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시작을 해보자면 조립제법은요 단점이 굉장히 많은 공식이에요. 자, 첫 번째 조립제법으로는 1차식으로 나누는 거밖에 안 돼. 그치? 맞아요. AX 플러스 B 요렇게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밖에 못 풉니다.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심지어 그 A도 1일 때만 할 수 있어요. A가 1이 아니면 아예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 x 빼기 2분의 1 나누는 거 이용해서 2x 빼기 1로 나누는 것도 조립제법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조립제법을 한 게 아니죠. 조립제법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립제법의 단점은 1차식으로밖에 못 나누는데 그 1차식도 결국 A는 1꼴이니까 뭐로밖에 못 나누냐면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쵸? 너네가 알고 있는 조립제법이 x마 알파로밖에 못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조립제법을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공식이거든요. 왜냐면 이 녀석의 다른 녀석들한테 오는 압도적인 장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간결해요. 그래서 빠르고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요 장점 하나 때문에 조립제법이 가장 좋은 공식입니다. 나눗셈 도구 중에서. 근데 그냥은 아니고 이 단점들을 극복을 해야 돼. 이 단점들을 극복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조립제법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저거를 극복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조립제법이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아까 선생님이 나눗셈의 근본이 뭐라고 했냐면 곱셈의 근본은 뭐야? 덧셈이라고 했지. 그지? 나눗셈의 근본은 뭐야? 뺄셈이야. 지금 이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 식을 x 플러스 2의 배수로 계속 빼는 거야.
근데 이제 수가 아니니까 배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와 이거를 인수로 받는 요 녀석들로 빼는 거야. 그래서 잘 보면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에서 3x 제곱 더하기 6을 뺐잖아요. 얘를 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뺀 거냐면 2x 더하기 4를 뺀 거야. 근데 얘랑 얘를 우리가 한 번에 뺄 수가 동시에 빼기가 힘드니까 중간 계산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립 이 직접 나온 셈이 어쨌든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얘는 사실 얘가 못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직접 나온 셈은 얘가 못하는 거 얘가 할 수 있는데 요거의 단점은 너무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아. 어떤 게 불필요한 정보냐면 잘 봐. 야 여기 3x 제곱이면 여기 내가 손 가려도 얼마인지 알지. 3x 제곱일 수밖에 없지. 왜? 쇠고차 지울 거니까. 여기도 여기가 2x면 여기 무조건 2x인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보면 굳이 이거를 꼭 써야 되나 싶어. 또 우리가 위치로 차수를 표현하는 걸 저번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너 지금 무슨 감동인 거야? 여기도 3x제곱 8x 플러스 3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3, 8, 3 이렇게만 써도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개념 원리도 보면 그렇게 써있습니다. x제곱 이런 거 생략하고 그냥 숫자만 써놓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결국 조립제법이 뭐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 빼서 만든 미니멀리즘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이제 본 수업 때는 아이폰이라고 얘기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 처음 만들 때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정말 심플하게 필요한 것들만 남겨서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혁신이나 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조립제법이 그런 거예요. 조립제법의 근본은 어쨌든 내가 이 식에서 적당히 얘네들의 배수를 빼서 뭘 만들겠다? 나머지를 찾아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조립제법의 1세대 버전은 저게 아니라 이거야. 383이고 야 어차피 우리 최고차 계속 쓸 거 그냥 뭐 생략해버리자. 뭐 생략하고 2라고 쓰자 이거였어요. 이게 최초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를 그대로 내려서 3이라고 쓰고 얘랑 얘를 곱해서 6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근본은 뺄셈이니까 얘랑 얘를 빼가지고 나온 값을 뭐라고 써? 2라고 써. 뺄셈으로. 그리고 다시 얘랑 얘랑 곱한 거를 여기다 써주고 저 두 개를 뺀 거를 마지막에다가 써주게 되면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된다는 건데 잘 보면 이 모양을 잘 보면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에다가 뭘 빼고 있어? 3x 제곱 더하기 6x를 뺀 다음에 2x 더하기 4를 한 번 더 뺀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 번에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떤 정신머리로 얘를 생략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우겨서 집어넣는 거에 성공을 한 거야. 이렇게. 이게 조립제법의 1세대 버전입니다.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단점이 있어. 뭐냐면 뺄셈이 뒤지게 빨려. 요거랑 요걸 빼라고 할 때 요건 괜찮은데 얘가 숫자가 더 크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음수야 그럼 빼기를 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거 뺄셈이니까 너무 힘들다. 여기를 덧셈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2세대 조립제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를 덧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녀석의 부호를 마이너스 2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3 내려가고 얘랑 얘랑 곱한 게 6이 아니라 뭐라고 써져? 마이너스 6이라고 써지겠죠. 그러면 덧셈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한 건 또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라고 쓰기 때문에 두 개를 덧셈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통탄할 일인데 그 저기 스티브 잡스도 나중에 그 중간에 한번 쫓겨난 거 알아? 애플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여기다가 막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진짜 근본이 없는 짓이거든 이게. 여기다 쓰는 게 맞아요. 여기다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 모든 문제집 모든 교재에서 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씁니다. 대부분이 교과서 포함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 얘로 나눈 얘네가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같은 줄을 쓴 건데 아니야. 여기다 쓰는 게 맞아. 줄을 맞춰서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 여기 밑에 있는 목들과 여기 있는 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 조립제법 빈칸 채우기 할 때 여기 숫자가 쪼로록 이렇게 써 있으면 얘네랑 얘만 곱해도 돼. 그러면 마이용마사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바로.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뭘 했어? 조립제법이 왜 되는지를 이해를 했어.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조립제법의 단점을 하나씩 파열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 조립대법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얘는 너무 최적화가 잘 돼서 공식을 바꾸긴 힘들어. 얘는 그대로 쓸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쓸 수 없는, 예를 들어 2x 빼기 1로 나누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두뇌를 써가지고 보정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x 세제곱 2x 세제곱 y인데 자 이렇게 자 얘를 2x-1로 나누는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조립대법으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못한다고 칩시다. 자 요걸 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없애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x제곱을 곱해주겠죠. 그러면 얘랑 곱해서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고요. 두 개를 빼면 2x제곱 나머지 내려와서 5x 플러스 이거 굳이 다 써야 되는 거 짜증나게 하면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x 해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고 요거를 빼면은 6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요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플러스 3을 해주면은 6x 마3이 되면서 두 개를 빼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립대법을 할 때 당연하게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2, 1, 5, 7 해놓고 저기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다 1을 해버리면 이거는 x 빼기 1로 나누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립대법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로 직접 나누기 힘드니까 2분의 1로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한 상황에서 요거를 갖다가 나눗셈 항등식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지죠. 여기다 쓸게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7은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10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2x 마일이 아니라 x마 2분의 1로 나누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얘랑 두 배 관계잖아요. 반으로 나눴죠. 근데 여전히 이게 항등식이고 싶은 거야. 여전히 항등식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x제곱 x 더하기 3 쓴 다음에 부족한 거 여기다 x 잘 찾아서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2분의 1이 됐으니 이렇게는 두 배를 주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이라고 쓰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여전히 항등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숫자로 예시를 들었는데 자 이번에 다음 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요거는 직접 나눠봐서 얘가 몫이고 나머지인 걸 알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x마 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를 10이라고 봐도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도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그걸 뭘로 잡냐면 내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낮죠? 그럼 얘가 항등식인데 항등식이라고 다 나눗셈 항등식은 아니야. 아까 내가 뭐라고 썼던 것처럼 28을 6 곱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2라고 쓴 것처럼 얘는 항등식이지만 나눗셈 항등식은 아니야. 근데 요 식은 어때? 얘는 항등식도 맞는데 1차로 나온 나머지를 10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나눗셈 항등식도 맞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뭐는 변한다? 몫은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했냐? 요거로 나눈 것보다 2배야. 그치? 그러면 봐봐. 거꾸로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2x 마일로 나누는 걸 조립대법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2x 마일 대신에 2x 마일의 그 2로 최고차인 2로 나눠서 x마 2분의 1로 나누는 짓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여기다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2분의 1을 쓰고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했을 때 나오는 목 부분은 얘로 나눈 게 아니고 얘로 나눈 거라고. 요 차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처음에 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곱해지고요. 이건 색깔 그냥 신경 안 하고 할게요. 여기 내려오고 곱해지고 내려오고 곱해지고 내려오고 곱해지고 10 해주면
지금 2x제곱 2x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직접 나온 셈을 생략해버리고 요 조립제법 결과로부터 다시 뭘로 나눈 걸 찾고 싶은 거야? 2x 마일로 나눈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은 조립제법 기준 몇 배가 됐으니? 2배가 됐으니 목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몫이 되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이해했으면 조립제법에서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x 세제곱 5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인데 아무렇게나 잡았기 때문에 분수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엔 2x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자, 이거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 5, 6, 7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써서 2 마일 4 마이 4 마이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몫을 얘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둘 중 하나야. 반을 나누든 2배를 하든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일단은 반을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상황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때 몫은 뭐냐면 요거를 반으로 나눈 1, 2, 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고요. 나머지는 5다.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최고차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2배를 해야 되는지 반을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너랑 너랑 곱해서 2x 제곱 나와야 되잖아. 만약에 2배에서 여기 4였다면 8x 제곱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을 하는 게 맞겠죠? 써보고 나서 검토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우리 요거 해결했어. x나 알파가 꼭 아니더라도 뭐인 상황으로 할 수 있다? ax 플러스 b꼴로 나와도 적절한 고정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조립제법을 1차식이 아닌 걸 나누는 상황으로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아무 숫자나 쓰고 있습니다. 아, 3차식 할게요. 2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조립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어? 직접 나눗셈을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처음에 x 4제곱 없애야 되니까 x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4제곱 3제곱 빼기 3x 제곱 빼주면 2x 세제곱 9x 제곱 7x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없애야 되니까 2x 해주고 나면 2x 세제곱 2x 제곱 6x 자, 빼주면 7x 제곱 13x 더하기 2. 자, 이번에는 너무 크게 쓴 것 같아. 더하기 7 해주면 7x 제곱 7x 마이너스 21이니까 뺐을 때 나머지가 6x 더하기 23입니다. 자, 이거를 아까랑 똑같아. 이제 3세대입니다. 3세대. 3세대 버전은 뭐예요? 2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 똑같아. 1, 3, 6, 7, 2인데 얘를 우리가 지금 얘로 나눌 거야. 근데 개발자 의도 똑같습니다. 여기 중복돼. 그리고 x 쓰기 귀찮아. 그래서 여기 똑같이 누굴 날려? 최고차를 날려줍니다. x만 3이죠. 그럼 이제 1이랑 마3인데 1마 3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숫자들이 잼밍이 생깁니다. 겹치기 때문에 얘를 1마 3을 일단 이렇게 쓸 거예요. 1마 3. 그러면 처음에 1은 그냥 내려와요. 그 다음에 1마 3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계산은 또 뭘로 해야 돼? 뺄셈. 다항식의 나눗셈의 근본은 뺄셈이니까 맨 위에 줄에 있는 요 흰색 식에서 지금 얘네를
요 주황색 요 녀석 한번 빼야 되고 또 누구 빼야 돼? 요거 빼줘야 되고 또 누구 빼야 돼? 요거 빼야 돼. 근데 한 번에 빼기가 힘드니까 중간중간 계산 과정을 남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초등학생용이니까. 이제 고등학생용으로 가봅시다. 자, 요거 3에서 1 빼면 어떻게 돼요? 2 되죠. 그리고 얘랑 얘네를 곱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냥 얘를 빼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곱해서 빼는 거잖아. 그치? 그걸 이제 곱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2 마육이 되고요. 자, 여기서도 6에서 마삼도 빼고 2도 빼야 돼. 힘들죠? 6 빼기 마삼 하면 9야. 거기서 2 또 빼. 몇이야? 7입니다. 그리고 얘랑 얘네를 곱하는 거예요. 7 마이너스 21.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처음 할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칸을 그려주면 좋아. 흐리게 연필로. 진하게 니은자 그려주시고 흐리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언제 멈추는 것도 잘 알아야 돼. 지금 요거 하면요. 여기에 마지막에 빈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2차 조립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7 빼기 빼기 6 빼기 7인데 7에서 7 먼저 빼면 없어지고 거기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여기에 몇이 되냐면 6이 되겠고 여기서 요거 빼면 이제 23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두 칸이 아까는 한 칸이었는데 지금은 몇 칸이? 두 칸이 남았죠. 왜 그럴까? 우리 몇 차로 나왔어? 2차. 2차로 나오면 나머지 몇 차야 돼? 1차 이하였잖아. 그러니까 두 칸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6x 더하기 23도 나머지 잘 나오고요. x제곱 2x 더하기 7이라고 하는 몫도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해보니까 뭐가 뒤지게 어려워? 뺄셈. 우리 뺄셈이 제일 어렵죠. 그럼 뺄셈을 덧셈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얘네를 뭐로 바꾼다? 너네 부호를 바꾸자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인식이 있으면 그거는 0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차를 빼고 다 옆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마x 풀3이죠. 요 마x 풀3을 땅땅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여기 아까 우리 뺐던 11 마삼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22 마육 이게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요. 77 마이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로만 바꾸면 되냐면 지금 현재 뺄셈 구조인 이 조립대법을 덧셈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여기 부호는 바꿔놨으니까 얘랑 곱할 때 숫자도 마일 풀3으로 바뀔 거고요. 필기를 하실 분들은 두 개로 나눠 쓰시면 돼요. 그리고 2랑 곱한 것도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으로 바뀔 거고요. 7이랑 곱한 것도 마이너스 7에 플러스 21로 바뀌면서 지금은 그냥 여기는 세 칸의 숫자를 다 더하면 돼. 여기도 6, 3,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돼. 다 더하면 9 빼기 2. 여기 다 더하면 돼. 7, 6이니까 13에서 7 빼서 다시 6. 그리고 여기도 다 더하면 돼. 24.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저래서 되는구나.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래서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암기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할 때 4 곱하기 6은 4를 6번 더하는 거니까 4 더하기 4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냥 4, 6은 24야. 조립제법도 너네가 지금 한번 이해를 했다면 뭐 혼자 다시 공식을 유도해보는 거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냥 직접 써보는 겁니다. 근데 쓸 때 너네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 문제 정도만 선생님이 더 해줄 건데 잠깐만 넘어가 보자. 조립제법 빈칸 채우기 쭉 넘어가서 최고차 확장 나눗셈 항등식. 자 나는 뭐야 어디야? 어디 나오냐? 뭔가 수정을 만들었나? 혹시 조립제법의 확장이라고 써있는 제목 좀 찾아줄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있다. 48쪽에 유형 5번이죠. 조립제법의 확장이 이제 두 가지인데 최고차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로 확장 하나랑 11번부터 나오는 n차 조립제법인데 이 같이 할 거야. 기다려. 자 일단 x의 제곱 2x 제곱 11x 마사니까 1, 2 해주고 지금 여기에 x 제곱이 없어요. 비어 있으니까 0 써주시고 그 다음에 11 마사 써줘야 되겠죠. 자 잘 봐.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문제 많아. 거기 지금 네 문제 있잖아. 그리고 우리 2차 조립 오늘 되게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연습할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잘 봐. 자 너네가 첫 번째로 이거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쫓겠습니다.
원래 조립제법은 여기에 두 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좁게 쓴 다음에 막 여기다 하려다가 막 어떻게 되는 거 이러면서 막 못할 때가 많아. 여기에는 우리가 세 줄을 써야 되니까 평소보다 조금 넓게 써주는 게 필요해. 첫 번째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누는 걸 쓸 때 잘 써줘야 되는데 지금 나누는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잖아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0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를 옆으로 넘겨주면 x제곱은 마이x 마3이잖아. 그래서 마이 마3을 쓰는 건데, 자, 이것도 아까 이 좁게 쓰는 놈들이랑 같이 연계돼가지고 마이 마3 이렇게 쓰는데 안 됩니다. 자, 조립제법에서 니은자 한 다음에 쓰는 거는 원래 1차 조립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 알파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알파를 쓰는 게 원조야. 이게 원조인데 그냥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다 쓴 거야. 원래 밑에다 씁니다. 밑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두 줄이 더 들어가게 쓴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보조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어떻게 썼어 아까? 요렇게 써요. 요렇게 마이마다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네? 순서 바꾸면 틀려요? 순서를 바꾸면 어떤 순서를 바꿔? 마이하고 당수는 틀리면 안 될까? 틀리겠죠?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너가 아이콘 뜯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원리 다 이해해서 쓸 수 있어? 안 해도 쓸 수 있지? 그 똑같은 거야. 일단은 지켜야 돼. 사용 설명서를 일단 잘 지켜야 돼. 특히 하결이 왜 그래요? 자, 나중에 따지는 거고 일단은 익숙해지는 거 먼저.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 보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이제 너네가 색깔 여러 개 쓸 필요 없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처음에는 내려오는 거야. 똑같아 조립제법이랑.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미치겠는데 여기서 1 쓴 다음에 마이 쓴 다음에 0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지금 뭐 안 하고 있어? 여기를 안 하고 있지. 너네가 여기다 1을 한번 썼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쭉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여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여기는 1이랑 얘랑 얘를 다 곱해서 마이, 마3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요 줄에 있는 애들이랑 요렇게 곱해지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빈칸들이 좀 생겨요. 그러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채우려고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더해지겠죠. 그러면 0이니까 이 0이랑 또 여기만 쓰면 안 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와야 돼. 0, 0, 0 다 곱해서 0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또 더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되겠죠. 뭐야? 노란색이네. 마3이랑 또 쟤네를 곱해요. 여기만 쓰는 거 아니고 끝까지 곱하는 겁니다. 9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실수 뭐냐면 내려와 17이죠. 곱하면 안 됩니다. 곱할 거면 어디까지 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근데 이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몇 차? 4차, 3차, 2차, 1차 너 상수면 지금 얘는 뭘까? 얘 x분의 1이야. 근데 x분의 1까지 뺀 거야. 이러면 그럼 우리 다항식 나눗셈에서 x분의 1 나오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뭐가 생겨? 빈칸이 생깁니다. 이거는 직접 나눗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7 나오고요. 요거 더해서 5 나오는데 또 이제 많이 하는 실수. 뭐 틀렸어? 뭐 틀렸어? 우리 지금 몇 차로 나눴니?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몇 차야? 1차 이하지. 그럼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내가 다 보여줬는데 선생님 저는 곱셈도 못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 빼고 내가 다 보여줬었죠. 나오는 실수 다 보여줬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몇 번까지? 14번까지 조립제법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일단 답을 아직 안 구했으니까 답을 좀 마저 구해줄 건데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Q2랑 R1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봐봐. 야, QX가 뭐야 그러면? X제곱 0X 마3이죠. 아니 봐봐. 쓰지 말고 봐봐. QX가 뭐라고? X제곱 마3. RX는 뭐야? 17이야? 아, 17X 더하기 아,
아 그치 이걸 보면서 하면 되는데 17x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 Q2R1을 하라고 했죠. Q2 더하기 R1. 그러면 이제 Q2 하면 4 빼기 3이니까 얼마냐면 1이고 R1은 22니까 답이 이제 23 이렇게 나오는데요. 약간 이제 뭐냐면 아 이거를 이렇게 다 써놓고 나서 아 뭔가 여기다 이게 2 대입하는 요거 2 대입하려고 x제곱 마상 쓰는 게 뭔가 좀 뭐랄까 멋이 없어. 멋이 없어서 요거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너네가 이제 개념안을 순서대로 읽으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뭐냐면 우리 나눗셈 도구의 마지막이 뭐였죠? 거기 이제 거기 무슨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네 번째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 정리. 근데 나머지 정리는 1단원이 아니고 2단원이니까 이번 단원에서 다루진 않는데 이런 거거든요.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x-알파로 하는 몫은 못 구하는데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f 알파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하자. 조리제법을 했는데 여기가 fx가 있고 여기다 1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10이라고 써 있었어. 그러면 너는 뭐냐면 fx를 뭘로 나눈 거야? x-로 나눈 나머지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f1이라고 할 수 있어. 너네가 조립제법에 여기다 1을 쓰면 여기에 뭐가 나와? f1이 나와. 여기다 2를 쓰면 여기에 뭐가 나와? f2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건 진짜 약간 겉멋일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겉멋 이상으로 유용하거든요. 지금 요거는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상관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입하긴 힘든데 조립하긴 쉬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2단원이 3단원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자 어차피 우리 Q2라는데 Q2 얘를 뭐 하면 돼? 2로 조립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 2, 2, 4, 1이죠. 그게 Q2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지금은 그냥 이 대입해도 돼요. 그냥 식 쓴 다음에 대입해도 돼. 지금은 이게 겉멋이 아니고 꼼꼼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대입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제가 있냐면 너네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3차식, 4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는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정수를 다 넣어봤는데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분수 넣어야 돼. 그 분수를 넣을 때 대입, 그러니까 만약에 3분의 1을 대입해. 다 대입했는데 막 3차식, 4차식 있어서 막 81분에 막 나왔어. 통분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립하면 쓱싹쓱싹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입하기 힘든 상황에서 조립으로 또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은 겉멋이야. 지금은 겉멋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R1 같은 경우에는 뭐 17x 더하기 5니까 20이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다가도 이제 1로 조립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칸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1번을 이렇게 2차 조립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12, 13, 14 목줄 넣을 테니까 빨리 풀어봐. 조립제법 연습해봅시다. 네? R1은 22 나왔죠. 17x 더하기 5니까 1 넣어서 22.
야, 너 왜 이걸 제곱했어? fx 제곱은 x 4제곱 x 제곱 더하기 fx의 제곱이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표시해봐 거기다. 그리고 제가 몫인 거죠. 근데 나머지 거라고 했으니까 이씨.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거의 마지막에 0이랑 마이너스. 음. 요렇게 넘겨서 마일이니까 마일 이렇게. 오. 얘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x 요거는 0이라고 생각하고 x 제곱은 max 마일. 그래서 x 제곱은 max 마일. 그러면 계수가 마일이잖아. 0 마일이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바뀌었죠. 네. 다시 여기가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몫인 거고 여기가 나머진 건 맞아요. 이제 숫자는 좀 바꿔야 돼서. 뒤에도 보면 상수 1차, 2차 이렇게. 아니면은 4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6차씩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3개면 2차, 그러니까 한 개면 상수잖아요. 2개면 2차, 3개면 2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어쨌든 제일 쉬운 건 밑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이렇게 생각해 봐요. 시기가 해보고. 맞아요. 그치, 얘가 1, 2니까 마이.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 뭐야? 마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 4 2 4 3. 어? 아, 예, 잠깐만. 1 0 1 0 1 0 1 0 1이지. 이게 4차식이잖아. 4차, 3차, 2차, 1차, 상수 어디 갔어? 4차, 2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인데 지금 1차항이 0인데 아니 똑같이 4차지. 4차, 3차, 2차, 1차 상수는 상수가 있는데 1차가 아니지. 안 풀리지 당연히. 아, 그치. 0 넣고 하면 풀려요. 네, 그렇게 하면 풀려요. 네, 근데 fx 제곱이 뭐야? 이거 틀렸어, 이거 지금. 이거 틀렸어. fx가 fx의 제곱이 뭐야? 4차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4차식을 fx로 나누고 있으니까. 네. 예. 그거 맞아. 이거 쓸 때는 x의 개수 맨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맨 밑에 x의 개수.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요렇게. 당시 이제 요렇게 가는 거예요. 똥똥. 마이. 그럼 1 마이. 다 나왔어? 근데 이거는 2로 나오는 거. 그렇지. 마이분의 1 마이분의 3이니까 마이분의 1 마이분의 3. 여기다 분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왜 나오냐고? 설명해 줘. 응? 나머지, 너가 지금 R2를 하기 위해서 여기 조립을 2로 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는데 이게 뭐야? 마육x 마3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거기 2라고 썼지. x-2로만 나머지를 쓴 거지. 그치? 근데 x-알파로 나온 나머지가 f-알파다. 그게 뭐야? 나머지 정리. 그래서 되게 되는 거야.
마일 잘 썼고요. 1 마일 여기 1 아닌데 얘랑 잠깐만. 얘를 조금 진하게 그려볼게요. 마일이니까 1이랑 얘네를 곱하면 마일이죠. 여기 생겼잖아. 아니야. 얘네랑 아우. 지금 내가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걸 곱했어? 아니지. 얘네한테 얘를 곱한 거야. 그리고 얘네한테 얘를 곱한 거, 얘네한테 얘를 곱한 거야.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답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가 뭐야? 또 갈 거야. 이음자 표시. 그게 요 다음 식을 요거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로 나온 나머지죠. 거기다 몇을 대입해? 2를 대입해. 그럼 rx가 조립을 해도 되고 그거를 해도 되고 거기다가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근데 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2겠네 마윤마사 선생님 저 잘못. 아 그래? 맞은 사람이고요 마윤마사인가? 다시 한번 해보자 아까 이걸 나눴으니까 이거 또 나눠주고 몫은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봐봐. 이게 너가 얘를 나눠줬죠. 근데 일단은 얘랑 얘랑 곱하면 8로 시작하니까 마팔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나눠서 요거 보여주면 되죠. 답 뒤에 하고 뭐 중에 얘가 그럼 나머지 아니야? 그래. 그 나머지가 대입한 거.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나누지 말고 대입해.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게 나머지 정리야. 얘를 두번 사는 나머지 안 돼. 다르지. 다르게 나오지 않았어? 두 번 나눈 거랑 다르게 나오지 않았어? 몫은 똑같이 나오는데 나머지가 다르게 나오잖아. 응? 얘도 나오면 돼요. 그거 나오면 돼. 그럼 너가 한번 잘 해보세요. 한번. 자, 니은자 해주고 됐죠? 그러면 요거는 fx 제곱은 뭐야? x의 x 제곱을 내면 어떻게 돼? x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주격을 직접을 쓰려면 0이 쓰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x 빼기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옆으로 넘겨서 x는 2분의 2분의 1 x에 0이 되는 걸 넣어도 되고요. 아 근데 빨리 보려면 0이 되는 건 없는 거고. 근데 원래 어쨌든 저걸 옆으로 이항해서 보는 거다. 연호. 계속 안 나와? 여기 영영 나와야 되는데. 1 마일 1 마일이랑 얘네 곱하거든요. 1 곱하고 또 곱하고가 아니라 1 그럼 거기 0 그러면은 거기도 아니 여기 0 아니야. 1이랑 얘네를 곱하는 거야. 자 여기 봐. 너 어떻게 했어? 마이 마삼은 이거 필기한 거죠? 마이 마삼 곱해서 썼어. 0 곱해서 0 했어요. 마삼 곱해서 6 9죠. 6 9 썼습니다. 그죠?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해야지. 처음에 내려왔죠? 내려. 곱해.
얘가 비스듬 있잖아. 비스듬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내려. 아니 어디다 내려? 지금 요거다 요거 얘기하는 여기는 아직 내리면 안 돼. 자 그럼 마일이랑 미리 곱해. 머릿속으로 빨리 암산해. 빨리 몇 몇이야? 거기다 1 써. 아니 거기 아니지. 거기 바꾸면 안 되지. 빈칸에 1 또 내려. 미리 곱해. 머릿속으로 몇 몇이야? 그럼 마일 써. 또 내려. 거기서 곱하면 안 돼. 한 넘어가면 x분의 1이야. 이거 또 내려. 그래프도 내려. 이거야. 나머지가 0이다. 요거 하나만 더. 경이 잘 추천인데. 야, 마이잖아.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니까 마이 x 마이 해가지고 마이. 요거 일단 맞춰보자. 잠깐만요. x 제곱에서 1이 1일 때만 쓸 수 있겠지. 그렇죠. 요거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 1차이야. 그럼 내가 상수 1차니까 두 칸이 필요하네. 1차로 나누면 상수만 필요하니까 한 칸인 거고 3차로 나누면 1차, 2차, 2차가 필요해. 세 칸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거 네. 맞아. 당연하지. 이거로 나누라고 하는 상황을 너가 뭐로 나눴습니까? 이거에 반으로 나눴으니까 다르게 나오겠죠. 보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쭉 해봅시다. 오 그렇지. 쭉 내려. 이거 곱해. 쭉 내려. 곱해. 오케이.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1차가 필요하죠. 두 칸. 말투니까 네. 못해. 왜냐면 잠깐만 얘로 나눴을 때 뭐 나오지? 풀려도 되지. 안 쓰고 해도 되냐고? 안 쓰고 해도 되면 되지. 근데 이게 봐봐 x제곱보다는 x제곱이 없지. 그래서 여기를 좀 칸을 띄워줘야 돼. 안 그러면 계산이 되거든. 자 대충 이제 쓰는 거는 된 것 같아. 쓰는 방법은. 자 그러면 쉬는 시간 하기 전에 유형 11번을 좀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조리제법 연습하기 또 좋은 문제여가지고. 자 여기 있는 요 유형들이 킬포인트 텍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 31번 보자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있고 얘가 0이래. 그리고 x 4제곱, x 세제곱, x 플러스 2는 0이 있는데 얘가 대체 조리제법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 자 이거에 기존 보통 해설지의 풀이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 해설에선 보통 이렇게 풉니다.
x 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x 세제곱은 여기다 x를 곱해. 그럼 마x 제곱 더하기 x고 x 제곱이 마x 플러스 1이니까 마x 제곱은 x 빼기 1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그러면 x 4제곱 같은 경우는 또 여기다 x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제곱해서 x제곱 마이 x 플러스 1인데 x제곱이 마이 x 플러스 1이니까 마 3x 플러스 2 뭐 요따구로 그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고요. 이게 왜 다항식에 나눗셈에 들어있냐면 잘 보세요. 요거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고차식의 값은요 나머지의 값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목과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할 때 개념 원리는 이래. 너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기고 어떤 나머지가 생길 건데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몇이야? 몇이야? 0이야. 그러면 다 날라가. 뭐만 남아? 너는 나머지. 그쵸? 맞아요? 그쵸? 맞죠? 사기식 아니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공부는 처음 배운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요거 합니다. 아까 그 이상한 막 x제곱은 뭐고 x세제곱은 뭐고 x4제곱은 뭐고 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 나누는 게 더 편하지 않겠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2차로 나눈 상황을 누구보다 쉽게 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죠. 2차 조립으로. 또 이 문제를 그냥 딱 만나면 뭐가 있으니까 이게 근데 아무 2차식으로 나누면 안 되겠죠. 뭐로 나눠야 돼? 0이 되는 2차식으로 나눠야 돼. 그래야 여기를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0이 되는 2차식도 있겠다. 1 무슨 색깔 할까?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1 x제곱 없어. 1 2를 뭘로 나눠? 이제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마1 1 해가지고 여기 찾은 답이라는 거죠. 그죠? 내려봅시다. 1 마 1 1 0 0 0 1 마 1 1 0 3 끝이. 답은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조립으로 풀었어?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 풀어보는데 몇 문제죠? 5문제 있죠? 그 중에서 34번이나 35번 보면은 x가 주어졌잖아. 자, 그럼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사실 내가 나머지의 값과 같다고 했지만 무슨 나머지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0인 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인 거죠. 그러면 0인식을 만들어야 되겠네, 우리가. 그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34번을 예로 x가 3풀마 2루트2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저 0인식을 만드는 과정을 x가 3풀마 2루트2에 첫 번째 x 마3은 루트 8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서 0인식을 만들자. 여기 있겠고 요거보다 더 좋은 건 뭐야? 자, 요렇게 있으면 두 개 합해서 얼마야? 6 곱해서 얼마야? 9 빼기 8 해서 1이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0이다를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쉽겠죠. 합이랑 곱 이용해서 분각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요거니까 6마일로 바꿔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냥 이걸로 해도 돼. 어차피 이거 2차 방정식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요거든 핵심은 뭐야? 첫 번째 0이 되는 식을 만들고 그걸로 남은 나머지만 잘 구해보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54쪽에 있는 문제 5문제 한번 풀어보고 쉬는 시간 할게요. 네. 여기서 x 제곱 더하기 이게 0이면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가 0이냐고? 아니. 아니죠. 저게 만약에 0이면 이 식의 값이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식의 값이 2가 아니라 몇이었어? 3이었어. 그러면 이건 맞겠지. 여기다가 1 더해주고 여기다 1 빼줘. 그럼 얘가 3이죠. 그럼 얘가 몇이겠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0인 거를 알 수는 없어요. 답을 구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립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31, 2, 3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31, 2, 3. 더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더 풀어보시고 31, 2, 3 34부터 34도 풀어봐도 되는데 일단 조립 연습하려면 32, 3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메모리에 2개 곱한 값을 기억해놨다가 땅땅 그리고 왼쪽부터 딱 세는 거야. 아니야. 그죠? 그러면 거기를 어디서 또 틀렸는데. 자, 5차식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어디 있어? 그래도 뒤에서 들려서 그대로 가면 돼요. 아, 왼손 돌리구나. 나머지가 어디예요? 어디야? 몇 차로 넘었어? 그럼 몇 칸이야? 1차였죠, 1차. 이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라는 뜻이네. 상수 1차, 2차. 아니요. 나머지가 마지막 칸이었지. 여기 지금 몇 칸이죠? 두 칸이죠. 5차를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3차죠. 2차요? 1차요? 몇 차죠? 2차로 나눴잖아. 그건 몫이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나머지는 몇 차? 1차, 2차. 근데 지금 마지막에 쓰는 게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두 칸을 해야죠. 그래서 답은 30번 해보시고. 잘못 계산했어요. 잘못 계산했어요.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어디 갔어요? 없죠. 지금 몇 차? 네. 영인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오케이? 영인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그러면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저기 얘가 0이니까 오케이? 잘하고 있구만. 야, 그식 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해? 그냥 근접에서 형이 땅땅 때릴 수 있어야지. 너도 이제 안 헷갈려? 오케이. 잠깐만. 왜 단무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뭐니? 근데 x가 이게 나머지가 그래서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근데 x가 뭔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지. 이거 내가 풀좀 당황했습니다. 근거지. 그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앞뒤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다 했어? 34번. 영인에는 2차식을 만들어야죠. x만 3인 풀마 이루트 20. 그리고 양변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잖아요. 다 했어? 서준이는 문제 풀기 하면 이게 나머지 나왔어. 아니지. 나머지 뭔데? 이거 그래 나머지 뭐냐고. x 플러스 근데 x가 뭔지 알잖아. x가 몇이야? 3풀만 2루트 그럼 마이너스 x는 뭐야? 응? 나머지 뭐야? 표시 나머지 뭐야? 마 x a씨 마 x 플러스 2 x가 몇이야? 집어넣어 보다가 까워 34번 틀렸는데 계산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조립을 잘 했거든. 마 x 몇이야? 마 x 써봐 마 3? 마일로 시작하는 거 맞거든. 근데 뒤에가 몇 루트야? 2루트죠.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해야겠어? 그림없이 써야 되는 거야? 이거 1팀만 주는 거예요? 응? 이거를 너가 만들어 써야지. 여기 만들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게 만들어서? 네 합의 해서 그렇게 하면 1팀 좋아하고 아니 1처럼 하는 게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로 나눈 거라고. 근데 그 x제곱을 쓰면 썼던 거 또 쓰고 또 쓰고 하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그냥 최고차 날리고 이것만 써도 된다라고 하잖아. 너 어차피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야? 아 그러니까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몇 차야? 1차. 그럼 1차면 하나가 있으면 안 돼. 상수 1차잖아. 두 칸이 1차씩. 그래서 그럼 3차로 나누면 여기가 세 칸이 되는 거지. 자,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10분.